두 번째 시간이죠? 기해년. 저번 주 마지막쯤 해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지? 네, 이거 분명히 3번을 해야 되는데 병까지 나갔어요. 마지막 1시간에. 그래서 원인을 찾았죠. 아, 너무 이게 해야 될 걸 다 빼먹고 넘어갔구나. 그리고 그 댓글 피드백을 보니까 그전 강의하고 다르게 제가 좀 약간 저만 알고 약간 숨기는 식으로 강의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핵심만 빼먹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못되게 강의 안 했으면 좋겠다. 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강의의 특징은 어쨌든 저는 핵심만 알려줘요. 핵심을 빼먹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긴 해요, 사실은. 핵심만 알려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명리학은 생각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고민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저는 그 뻗어나갈 수 있는 씨앗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제가 당연히 이제 그 유료 강의도 하고 뭐 비공개로 이렇게 정규반 모아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핵심 플러스 뻗어나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들어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글자를 내 명에 접목을 할 때 전방위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보셔야 돼요. 다 따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계획은 무토까지 한 번에 쫙 나가는 건데 시간 조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아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은 누구나 요렇게 수직과 수평 사이에서 살아가요. 누구나. 그래서 이 수직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정신을 의미하고요. 수평은 현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힘든 게. 그쵸? 현실적으로 힘든 건 어떤 게 힘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왜 힘들어요? 그쵸? 남들은 집 사는데 난 집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네. 그때 집을 샀어야 됐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더니 막 올라가죠.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랑 나랑 똑같이 입사했는데 얘는 2년 만에 승진하고 나는 거기서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죠.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남들은 나한테 너무 잘 나간대요. 저 사람은 뭐 장관 비서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화려하게 살죠. 뭐 만나는 사람들도 뭐 급이 다르고 재벌들 만나고 그러는데 나의 마음은 공허해지죠. 뭐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낮이. 우리는 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지나치게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명들이 있고요. 지나치게 여기에 매이는 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삶의 좌표 속에서 여기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여기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딘가는 좌표를 찍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뭔가 대화가 잘 통해. 그러면은 이 좌표가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진 거예요. 정신적인 대화도 잘 통하고 뭐 칸트 얘기하는데 막 알아듣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여기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요? 돈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비즈니스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그걸로 자기의 어떻게든 귀를 만들려고 하죠. 우린 다 여기에 살고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게 서론으로 지금 이 정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두 개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토, 특히 무술령 같은 경우는 요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요게. 여기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예요. 수직적인, 정신적인, 이상적인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무시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거 딱 국가가 어떻게 정책이나 이런 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뭐에 목숨 걸어요? 그 이상과 이념과 이런 거에 목숨 걸잖아요, 지금. 지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이념 실현이에요, 이념 실현. 이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살짝 도외시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정제가 월에 있고 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뉴스를 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게 경제 뉴스예요. 1위부터 30위까지 조회해서 다 봐요, 매일매일. 좋은 기사가 최근에 이제 통계청장이 바뀌고 나서 통계적으로 뭔가 좋아진 게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 잘 믿음이 안 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전환이 됐다는 거, 기토가 하나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 이쪽으로, 현실 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강의 끝나고 뒤풀이에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뭐 B2 얘기를 하실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죠. 세월이 넘어가면서 B2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돈 문제가. 그래서 돈 문제예요, 다. 기해년은 틀림없이 돈과 혹은 이제 직장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모든 10개의 글자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글자가 2개 있어요. 그게 바로 기토하고 계수예요. 기토하고 계수. 이 2개는 틀림없이 그 명을 현실적인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현실화 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힘든 사람들은 이런 걸 애써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약간 고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내적인 갈등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올해는 들리지도 않던 막 돈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투자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팠는데 기해년 되면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갑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온 거죠, 여기에. 자, 기토가 현실적인 이유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냥 물상으로만 그려봐도 나와요, 답이. 무토는 산이죠, 산. 산이라고 우리가 물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산이라고 하니까 높낮이를 따지는 거예요. 높낮이. 기토는 전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기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평평하잖아요. 이거는 높낮이를 얘기하는 그냥 낮아요. 지지상으로, 위치상으로. 위치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놀리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빈 땅 그냥 안 놔두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농사를 지었죠. 그게 그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다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지어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빈 땅 주차장이 부족해요, 우리나라에. 왜 없겠어요, 주차장이. 그거 지을 바에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월세 받겠다 이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일본은 주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거기는 일단 불법 주차 보이면은 바로 주차장이 없으면 자기 차고가 없으면은 아예 차도 못 사게 만들어 놨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경차 타고 다니면 뭐 무시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는 경차 타고 다니면 일단 있는 집이에요. 그 차 타는 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래서 목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이제 돈을 벌었고요. 지금은 이제 금이라는 건물을 이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달라졌을 뿐이지 이걸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런 무토의 영역에 있는 땅들은 창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울수록 그린벨트화 되죠. 개발하지 못하죠. 땅값이 안 나가죠. 무술년은 그린벨트 같은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높잖아요, 산이. 에베레스트가 돈이 되나? 돈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감이 잡히죠. 자, 그러면은 뭐까지 봐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토하고 무토의 천간으로 오는 거의 차이를 알았잖아요, 이제. 이거 미리 강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왜냐면 다음 주에 무기토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야 돼서 건너뛰고 금부터 올릴까 지금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의 해라는 글자도 봐야죠. 수잖아요, 수, 그쵸? 수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 자본이에요, 자본. 그냥 이 자본은 흐름이라는 개념을 내재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는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흐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시대의 흐름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상화시켜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해하셔야 돼요. 상으로 그냥 흐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술토는 어때요? 술토는 어때 보여요? 그냥 보면은 우리가 술월에 어떤 짓을 해요? 명리가 왜 탄생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됐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농사 때문에. 언제 농사를, 때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명리학이 발전을 한 거라고요. 때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이 계절학이에요. 계절학. 자, 수월에는 멈추잖아요. 추수를 하고. 땅이 쉬어야 되는 계절이죠.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다 정리되는 계절이에요. 다. 화라는 에너지의 활동이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합으로 얘기하면 인, 오, 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는 화가 정리가 돼요. 금의 작용도 정지됩니다. 금의 작용이라는 건 숲살이죠. 숲살. 생명, 그래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생명,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기 좋으라고 꽃이 피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꽃이 피는 가장 큰 이유는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죠. 그게 화의 활동이에요. 번식하는 거, 세대 전환하는 거,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 목을 거쳐서 화의 단계가 되면은 서로 섞이잖아요. 섞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화가 막 3개가 있다, 천간에. 이어가지고 비겁이 경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들은 다 섞여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죠. 다르다고요. 임수가 3개가 있어요. 다 섞여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죠. 물 섞는다고 그게 막 3개가 따로 움직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바라볼 때 이런 개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간목 얘기하다 보면 또 재밌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술에서는 생명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오는 이유는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휴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수의 계절인 거고, 시간으로 따지면 밤이죠. 밤, 수의 시간. 밤에는 우리 생명 활동을 정지시켜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면은 죽은 건지 자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이런 오행과 계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선 화의 정지가 끝났는데 해에선 어떤 게 일어나요? 모든 거는 삼합의 원리로 생각하면 편해요. 목의 활동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해열부터. 그래서 굉장히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됐는데 수로 넘어오는 순간 굉장히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지죠. 생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생지에 있기 때문이 원인이 가장 커요. 그래서 수는 흘러간다, 움직인다, 준비한다. 그리고 이때 준비하는 거는 해에서 묘라는 목까지 가려면은 자, 축, 인까지 지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길죠. 굉장히 멀리 보고 있죠. 그래서 기해년에 뭔가를 하는 거는 대부분 장기예요. 장기 멀리 보고 하는 짓이에요. 대부분 꽤 길게 보고 있다. 내년에 단판으로 승부 낼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얘네 2개가 만났네요. 이런 각각의 글자들을 이해하고 둘을 조합하면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소설가들이 이걸 공부하면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가들이 하면은 별의 별 스토리를 다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이런 이치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기토가 토국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제라고요. 정제. 네, 정제. 돈과 연관이 있다고, 글자 자체가. 근데 또 무자의 정제와 기해의 정자는 또 다르겠죠. 토국수의 형태가 달라요. 토국수의 형태가. 토국수 하면 우리가 이길 극을 쓰기 때문에 토가 수를 이긴다는 개념으로 어떻게든 수를 어떻게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토국수에 대한 궁리를 그렇게 사주가 쉬웠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 떠들죠. 다 할 줄 알 텐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수가 토한테 주는 영향력도 무시를 못 해요. 그리고 꼭 이기기만 할까요? 제가 막 30살이에요. 10살짜리랑 시비가 붙은 거야, 이제. 얘가 하도 막 나한테 막 까불고 대들고 하니까 제가 한 대 때렸어요. 그래서 울어요. 이겼죠, 제가. 이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긴 거야, 그게? 이겼는데 진 거지, 사실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성질을 보면은 무토는 높낮이죠. 그럼 어떻게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막아서 쓰죠. 수를 막아서 쓰죠. 그걸 우리는 지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류한다. 막아서 쓴다. 한정 짓는다. 넘치지 않게 한다. 호수에 이렇게 담아두는 거. 유리잔에 뭐 물 담아두는 거.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막아서 쓴다는 게. 그래서 수의 형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무자일주가 남자예요. 그럼 이 자수는 틀림없이 정제니까 네, 처로 작용을 하겠죠. 처. 마누라가 되겠죠. 그럼 무자일주는 마누라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막아서 쓰니까. 강압적이라고요. 기본 태도가. 막아서 쓰기 때문에 무자일주가 나 동창회 갔다 와도 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막아서 쓴다고요. 세요. 기본 성정이. 근데 기해일주면은 좀 다르겠네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일제히 정제 깔았으니까 뭐다라고 해석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십성은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 챕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행, 뭐 오행에 대한 이치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정제가 또 연간해인지 월간해인지 어디인지 따라서 다 틀려요, 작용이. 그런데 쉽게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십성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년 운세 풀이 할 때도 그렇게 해요. 정제가 들어왔으니까 뭐다, 간목은.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고요. 작용이 다른데. 자, 반면에 기토는 막아서 쓰지 않고 그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걸 우리는 동류한다라 그래요. 같이 흘러간다. 흙탕물 같은 거죠. 그래서 기토는 수를 막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수의 움직임에 그냥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거스르면 안 되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 내년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적화통일이 됐다, 내년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따라가야지 살아남는다고요. 거기에 반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억압 들어오고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데 예, 좀 침울하게 만들었네요. 아, 이게 강의할 때 이런 거 좀 고쳐야 되는데 막 국가 얘기,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좀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동류한다는 개념이에요. 흐르지 않고. 대신에 수 입장에서는 이게 변질돼요, 변질. 형질이 변해요, 형질이. 우리가 요리할 때 뭐를 써요? 수돗물 쓰죠, 그냥. 뭐 필터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변질시키는 작용들이에요. 이거 제가 더우면 강의가 안 되는 관계로 잠깐 내렸습니다. 안 더우세요, 지금? 아, 나만 덥나 봐.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수가 변질되는 걸 얘기하고요. 뭔가 섞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은 다 뭔가 들어와 있어요. 탁수예요, 탁수. 수는 청탁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탁수가 있고 청수가 있어요. 청수는 맑은 물이고 탁수는 뭔가 개입이 되어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은 탁수입니다. 물의 공식이 H2O잖아요. 맞죠? 과학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순수한 H2O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요.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먹는 생수 같은 거 다 불순물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네랄이라고 하죠, 우리는. 듣기 좋으라고. 그게 함유가 돼 있어야지 인간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순수한 걸 먹으면 탈이 난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하면 좋은 줄 안다고요. 청백리를 따지죠. 옛날 그 사람들 보면 목민심서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사람은 청백리가 있어야 된다. 뇌물도 절대 받으면 안 되고 그 직분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공무원 될 때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청렴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섞여서 살기 어려워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반은 청하고 반은 탁합니다. 물론 이제 청을 이제 좀 그렇게 가야죠. 지향점은 청이 돼야죠. 근데 적당히 탁해야지 어울려 살아요. 청한 사람이 정치를 한대요. 할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그 사회에서. 등에 칼 꽂고 좀 있으면 뒤돌아서가지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탁한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짓을.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서 살아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안 살고 혼자 뭐 산속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세상을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청탁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해년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죄에다 탁하게 만든 거예요. 죄다. 청백리를 유지하던 사람도 내년에는 그래서 내적 갈등이 돼요. 그게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밝히면서 예전에는 돈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돈 얘기 들으면 막 흔들리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했나 막 이런 감정들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시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갚을 돈 있으면 빨리 갚아야 돼요. 비투 터지기 전에. 네. 이제 기해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또 조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조순 얘기는 또 다음에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간목을 얘기를 했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간목 얘기를 여기서 지금 얘기 안 한 거 기토가 만약에 지류한다면 어떻게 될까? 막아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변질이 되겠죠. 동률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기토가 막아서 쓰려고 해요. 막을 수 있을까요? 기토가 막 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이 일주야. 옆에 해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으니까 막으려고는 하겠죠. 예,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죠.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김이월에 뭐 임신일주라고 해요. 정관격이죠. 정관이 월에 있으니까 잘 나간다고 얘기하죠. 딱 잘 나가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터지죠.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방으로 막다가 모래성 아무리 쌓아보세요. 무너진다고. 결국 물이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막 모래가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관이 뭐 여기 날아가니까 잘 나가다가 이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바로 추락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을목이든 간목이든 이렇게 목이 있어서 그런 걸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댐 같은 거에 그 물길 하나 내가지고 넘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유지가 됩니다. 선을 잘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오행적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십성 이야기 하기 이전에. 자, 그래서 간목일간을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기해년에는 자, 간목이 그래서 무술년에 있다가 기해년으로 넘어왔다고요. 간목의 작용은 수직이에요. 수직.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작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밝히고 현실적인 거에 축에 산다 그러더라도 이 높이를 점유하는 게 우선이에요. 올라가잖아요. 모양 보세요. 생긴 거. 앞에 이렇게 머리 커가지고 막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 있으려고 한다고요. 뚫고 나가는 힘이 세요. 얘는. 그래야지 그 콘크리트에서 씨앗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위를 점유하는 게 크다. 먼저 점유하고자 한다. 이게 간목의 기본 성정입니다. 그래서 목에, 특히 간목의 물상에 가장 가까운 게 기록 경기들.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느냐. 뭐 100m 달리기를 한다던가 뭐 수영으로 한다던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간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목이 만약에 경쟁자가 있잖아요. 열받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이제 얘가 애초에 생이라는 생산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사라고 하는 상징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뭔 차이냐면 생산 작용하는 거는 그래도 현실적이다. 그 목의 점유 목적이 그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돈을 벌고 이렇게 생산 활동에 있다. 사로 작용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 수준을 먼저 갖추는 데 있어요. 간목만이 생사를 구분을 해요. 간목만이. 모든 양간은 음양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려야지. 야,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거 하나에 막 열이 받는다고요. 이 말 한마디에. 여기는 별로 그런 거 열 안 받아요. 오히려 누가 우리 동갑내기 누가 집을 하나 샀대. 이런 얘기 열이 받아요. 와, 쟤는 뭘 했길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르다고요. 존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자, 근데 무술년이 오면은 어떠한 간목이든 간에 이게 우선이 되죠. 상징. 내가 버는 금액과 상관없이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우선으로 간다고요. 돈과는 별로 상관없는 짓을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정신적인 걸 더 추구하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가죠. 생산화 되죠, 바로. 그래서 간목들은 기토가 들어온 순간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목이 돼요. 다 생산성을 가지려고 해요. 다 돈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년에는 모든 간목이 다 그래요. 기토가 제일 큰 게 개수하고 기토라고 했죠. 생산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근데 간목 같은 경우는 기토하고 있을 때 더 월등하게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갑기합하잖아요. 그래서 간목들은 내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은, 타이밍이 좋잖아요. 하필이면 기해년이야. 타이밍, 그게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세운을 본다는 거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타이밍.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CEO들이 인터뷰한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될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은 운이에요. 대신에 운이 나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히 유지해왔고 그 안에 되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은 운입니다. 운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운이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운이 안 좋아도 해야지 운 좋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한 번에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일본어인데 아다리? 네. 제가 이렇습니다. 일본어도 막 쓰고. 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돈이 되는 타이밍인 거죠. 작년에는 돈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간목들 만나면 다 돈은 제발 돈 얘기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거 아니까 이제 강하게 얘기는 못하고 나이 먹을수록 그런 게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리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이 간목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려고 합니다. 이 기토라는 영역을 점유하려고 하겠죠. 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게 화가 발달한 명예예요. 점유하고 결과까지 보장된다. 간목에 화가 발달해 있으면. 대신에 조건은 화가 열을 띠면 좀 위험하겠죠. 그리고 지지의 화보다는 청간으로 화가 있어야겠죠. 그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지의 화는 5화가 아니라 4화 정도면 나쁘지 않고, 근데 4화도 약간 좀 위태위태하긴 해요. 충으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청간의 병화가 작용을 할 때. 정화가 작용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병화만도 못하죠. 청간의 병화가 있는 간목들은 목극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 간목한테는 화가 있으면 뭐 이게 목적이 되잖아요. 목적. 목에게는 화가 목적이 돼요. 목이 뻗어나간다면서요. 잘한다면서요. 화가 이끌어주면 더 쉽지 않을까? 그쵸? 화가 없으면 혼자 잘하는데 어디로 잘할지 잘 안 보이잖아요. 화가 없는 간목들은 그래서 어때요? 내년에 간목이 있는 병화가 있으면은 한 방에 쭉 가는 거고요. 화가 없으면은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지도 봐야 돼.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거기에 해수라는 흐름을 자기가 주도를 하겠죠. 간목은. 그래서 내년에 흐름을 주도하는 건 간목이고요. 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까지 뚜렷하고요. 달성이 대부분 됩니다. 이 목이 힘이 있을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이 있을수록 빨리 가요. 힘이 있을수록 추진력이 대단하죠. 생각하고 바로 실천합니다. 목이 뚜렷할수록. 목이 약하면 좀 걸려요. 시간이. 네. 일단은 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사주 안에 간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용들이 비슷하게 일어나요. 네. 그거는 다른 얘기죠. 목이 없는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간목 얘기하는데. 네. 목이 있어주면 좋습니다. 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나오나? 수 입장에서 이렇게 뒤는 금이고 앞은 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년에는 금이 강하던가 목이 강하면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이 강한 사람들은 흐름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운을 잘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의지 개입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금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수 입장에서는 과거잖아요. 과거. 기해년 입장에서 금이 강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해오던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이 강하면은 2018년하고 19년하고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연속 성상에 있는 거예요. 연속 성상에. 뭔가 새로 일을 벌리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목이 발달한 명들은 뭔가 새로이 하는 게 있다고요. 새로이 주도하는 게 있다고. 금이 강한 사람들은 2018년, 2017년 뭐 이렇게 과거에서 해오던 것들을 스무스하게 넘기는 해예요. 과거니까 수 입장에서, 기해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화가 돼 있는 명은 좋다. 지지로 작용하는 거는 기토가 힘을 받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년에는 기토한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지지의 화는 화생토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목일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상당 부분 해소가 돼요. 지루 막으려고 해도 얘가 적극적으로 점유해서 누르잖아요. 묵극토해서 그러지 마 이러고 수 또 끌어내잖아요. 지루하면 수가 흐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간목은 근데 어떻게든 끌어내서 흐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근데 목이 강하다고 하니까 막 간목이 2개, 막 3개, 막 이렇게 이거 목이 강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틀림없이 쟁제로 이어지겠죠. 땅을 놔두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간목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죠. 다른 것들이랑 틀리게. 그래서 뭐예요? 3개, 4개 있을수록 더 복잡해져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쟁제적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먼저 점유하느냐의 문제. 저기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선 그어야 돼. 네. 이런 거는 강한 게 아니라 다 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한 거랑 왕한 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거랑 왕한 거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간으로 있는 건 거의 많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이 있는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간목들 밑에 뭐가 있는지도 다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길지 네가 이길지가 나와요. 이런 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안 했잖아, 저번 주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겁니다, 제가. 네. 자, 그럼 목이 강할 때까지, 간목에 목이 있을 때, 화가 있을 때 한 거죠. 이제 금. 금이 있으면은 어때요? 목이 강하지 않고, 금이 있다는 건 어쨌든 목이 강한 것과는 좀 별개죠. 금이 강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주도하지는 못해요. 주도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간목한테 맡겨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간목이니까. 왜? 우리가 운을 볼 때 얘만 봐요, 얘만. 간목이 기토 보는 것만 운의 입장에서 안 바라본다고요. 기토 입장에서 간목을 내가 그 운을 대하는 것만 보지 그 운이 나를 대하는 건 보지를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정관이잖아요. 정관. 기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주어진다고요, 일단. 내가 주도를 못하고 막 자신감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일이 주어진다고요. 귀중한 자리에. 귀중한 일에. 네가 해야만 될 것처럼. 근데 그거를 금이 강하니까 거스르지 않죠. 금이 내년에 현묘한 이유는 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해요. 금생수 하니까 수의 수량을 크게 하죠. 흐름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강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새로 뭘 하기보다는 올해 일에서 연장성상이 있고요. 그 연장성상이 좋은 일로 나타나죠. 득재와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간목은 웬만하면 다 득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사주가 진짜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득재하고 좋은 사주들은 상담 오지 않아요. 다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오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상담이 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주가 올지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간목이 묘목을 월지에 두면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금을 주변에 다 두고 있어요.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나쁘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더 거스르지 않으니까 가만히 그냥 참고 있냐고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호는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뭐 목생 한다고 뭐 1년이 다 평탄하겠어요? 병인, 정묘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입춘 이후고 정묘, 이게 한 3월 정도 되죠. 그리고 무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진 월부터 문제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왜? 여기에 무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 바로 지루하잖아요, 무토가.
변질되죠? 4월달에 다 뭔가 잘 되다가 4월달에 걸린다고요. 털커덕 걸려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목이 강하거나 금이 왕할수록 빨리 극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운이 좋다고 하는 게요, 사건이 터져야 될 게 안 터지는 게 아니라 터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극복이 되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주가 내년에 안 좋다. 왜 안 좋겠어요? 빨리 극복하고 빨리 못 넘어가니까. 우리가 힘들면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것들이에요. 힘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괴로워.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밤낮을 고생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문제라고요. 운이 좋은 사람은 생각으로 뭐가 안 되는지 아니까 행동을 빨리빨리 해서 털어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털어내는 기간이 빠르죠. 저는 그래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건 사실 그런 거라고 봐요. 힘들 때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극복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움직이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해 있어요. 제 주변에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막 앉아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이러고 바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전화 돌리고 막 그렇게 하세요, 다들. 그게 막 부귀가 그냥 그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러면 이제 어른도 이해가 되죠? 이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다음 기사월이죠. 기사월 좋겠어요? 흐름이 이상해지잖아요, 사회충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5월이잖아요. 경월. 그 5화가 또 막, 예, 묘월도 있고. 임신월쯤 가면은 좋아지겠네요. 그쵸? 임신이라는 글자가 수의 흐름을 더 강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착각하기가 어려운 게, 착각하기 쉬운 게, 임신월에 막 좋아지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자기 판단이 맞은 걸로 착각을 해요. 아, 힘든 거 겪고 났더니 좋아지는구나. 근데 이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좋아지는 것 그런 거예요. 주식이 막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처음에 2월달에 막 샀는데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막 12,000원, 13,000원. 그러다가 4월, 6, 7월달에 막 8,000원, 7,000원까지 떨어지죠. 근데 이거 그럼 2월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8월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막 회복이 돼요. 8,000원, 9,000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게 맞았구나. 역시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올해 끝나고 보니까 돈을 못 벌었어. 결국 9,000원에서 마감이 된 거죠. 손해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해년이 안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 주식에서 개미 털어낼 때 한번 올려주고 털어내요. 한번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못 털게끔 만드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오른다 하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 손해입니다. 그 사람 심리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쳐요, 그렇게. 자, 그래서 금하고 수는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금하고 수는. 그래서 간목일간의 수가 이렇게 발달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크게 문제가, 금이 강한 거랑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그 목에 수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간목에 플러스 수 하면 이건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성이 자격이죠, 인성은. 공부 왜 해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를 하는데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잔소리 하면은 품격이 다르잖아요. 그쵸?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 지인 중에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 그분이 와서 잔소리 하면 예 이러고. 근데 그분들은 잔소리할 때 단어 선택도 잘하세요. 딱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품위 있게. 그런 게 이제 인성을 갖추는 거거든요. 자기를 포장하고 가꾸고. 자, 이게 발달해 있다는 거는 그냥 그런 것만 잘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뭐 공부하고 읽는 거 좋아해서. 근데 정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성이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인성의 자격이 쓰입니다. 간목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이기도 해요. 유튜브. 내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 유튜브 앞에서 그냥 촬영하면서 떠드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봐주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걸로도 광고료가 막 쌓여가지고 돈을 벌죠. 제가 유일하게 챙겨본 유튜브 중 그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사회 이슈 되는 것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구독자가 거의 40만 가까이 되거든요. 네. 영상도 뭐 한 하루 이틀에 한 번꼴로 올리는데 길지도 않아요. 10분 안쪽이에요, 다. 그분이 최근에 수익 공개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남들 막 2, 3년 연봉을 한 달에 막 벌어가고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이제 가치 평가받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감목이 수를 발달해서 쓰는 사람들은. 토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토를 쓰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토 이렇게 얘기한 건 왕하다는 기준으로 얘기하죠. 토가 왕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지류하잖아요, 지류. 흐름에 거스르는 거예요. 다들 강남이 오른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아니야, 강북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토가 강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지류할 수 있으니까. 특히 봄철에. 뭐 하는 거 다 봄철에 결정되니까. 사주에 목이 없더라도요, 병인 정묘월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에 한 해 방향을 결정을 해요. 봄에. 내 사주에 목이나 금이 없어도 그렇게 결정들을 하려고 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같은 거예요, 기해년은. 자, 이제 바로 을목으로 넘어가죠. 오늘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수면을 5시간 자고 왔는데 잠을 적게 자니까 약간 잠에 취해서 강의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앞으로 이제 좀 잠을 덜 자고 와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든데 너무 멀쩡할 때 하니까 막 안 취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지금 약간 잠에 취하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취해 있으니까 뭔가 잘 나와요, 말이. 자, 을목. 내년에는 조한 사람이 좋을까요? 습한 사람이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습한 사람은 기해년에 바로 기회가 오죠. 기다리던 기회가. 조한 사람은 습한 거 싫어해요. 나는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고 싶은데 누가 계속 옆에 와서 말 걸잖아. 조한 사람은 그래서 어린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조카가 막 와서 놀아달라고 그러잖아. 막 들어온다고. 습한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거랑 결과로 나오는 건 다르거든요. 분명히 싫어하는데 결과는 좋게 나와요. 좋아하는 사람이 습한 사람 만나면은. 내가 싫어하는 거랑 이렇게 기용으로 일어나는 건 틀려요. 기본적으로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습이 발달한 사람이 그냥 습한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습이 지나쳐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강의 안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팔자를 다 보고 지나치게 습한 것 같다. 근데 기회가 왔다 이러면은 조금 불편한 운이에요. 그거는. 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한다. 복잡해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지나치게 습한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습의 그 문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싫은 운이지만 대부분 좋게 좋게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을목은 습목이에요. 습목.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습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 습하다라는 거는 간목에 비해서 습하다는 거예요. 간목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난조습이든 뭐든 나눌 때 그 서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는 아니지.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 해는 이거는 한난으로 얘기할 때 어디에 속해요? 네, 한난으로 나누면 한에 속해요? 한에 속하죠? 여기 틀린 거라고요. 옆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하네요? 네, 해가 하죠. 자랑 비교하면요. 얘가 훨씬 하나잖아요. 자가. 축이랑 비교하면 축이 훨씬 하나잖아요. 그 해보다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분별이 되고. 그래서 해수 하나 두고 인묘진 사람이 다 써놓고 어느 게 더 하나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부가 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 습하다는 거는 간목에 비해서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수직 작용이 없고 오히려 수평 작용만 해요. 수평 작용만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직선 작용이 아니라 꾸불꾸불하다고요. 곡선 작용. 그래서 우리가 간목에 을목 있으면 뭐 등나개갑이라고 해서 간목을 타고 올라간다, 뭐 넝쿨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가 물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평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유하려고 해요. 점유.
더 넓게 점유하려고 해요. 근데 얘는 넓잖아요. 기토는. 무토는 넓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기토만이 넓다는 표현을 써요. 얘는 넓이를 점유하려고 하는데 기토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 살판 났죠. 살판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승목이라는 데 있어요. 승목이라는 데. 자, 을목도 분명히 해수를 끌어내지만은 놀래라. 네. 을목도 회수를 끌어내지만은 간목만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간목은 일관되잖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생각을 잘 못 바꾸잖아요. 근데 을목은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을목들은. 물론 이제 스캘핑이나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을 수도 있는데 자기 처음 생각을 관철을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단타 혹은 스윙이라는 거 이제 짧게 이렇게 5일 안에 이렇게 하는 것들, 3일에서 5일 이 정도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장기로 가야 돼요. 어떤 걸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에 작용하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습화되는 게 문제다. 을목들은 간목만큼 기해년을 주도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을목이 힘이 있어야 주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요. 지지에서. 을목이 지지에 힘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네, 묘를 떠올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편제 정인으로 들어왔죠. 정인. 그래서 정인으로 들어오니까 또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정인은 관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관. 국가적인 일.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거. 일단 일이 터지고 보는 거.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목일간인데 신약하고 채무가 있다. 안 갚고 있었다. 내년엔 무조건 갚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탈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재탈 문제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을목이 힘이 없고 지나치게 습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년은 굉장히 악운에 가까워집니다. 악운에.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계속 꼬여요. 일들이. 꼬이고. 처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카드값 막기 위해서 다른 카드 대출받아서 막 갚고 이랬죠. 그거 어떻게 보면 계속 꼬이는 거잖아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막다 보니까 이자가 점점 커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일간들은 내년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화죠. 화. 특히 병화. 이거 뭐 병화 찬양하는 것 같은데 목일간은 그냥 병화 있으면 다 좋아. 갑을목 상관없이 그냥 좋아요. 그 좋다는 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 다들.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쇼윈도 부부도 얼마나 많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자, 을목은 기본적으로 고기예요. 꼬불꼬불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성이 없죠. 늘어뜨린 실 같은 거예요. 탄성이 없다고요. 근데 병화를 보면은 활짝 펴지죠. 꽃이 낮에 활짝 피잖아요. 낮에 태양을 받으면서. 태양 때문에 펴지는 거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꽃이 펴지는 것처럼 을목이 펴집니다. 그걸 이제 탄성을 갖고 탄력을 갖는 개념이 되죠. 텐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을목의 꽃향기가 더 멀리까지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을목은 병화를 보면은 자기의 재능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드러내요. 끼와 재능을 발산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꼬인 거를 풀 수 있는 키 중에 하나예요. 병화가 있으면 펼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럼 병화로, 물론 신약해도 병화가 있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해결해서 이거를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해일주가 병화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워서 잘 써먹는다고요. 정인으로 배워서 잘 써먹어요. 아주 열심히. 그래서 을목일간은 상관을 용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해서 막 경관한다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상관으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인기도
다 상관으로 누릴 수 있어요. 명품 조연 같은 거죠. 명품 조연. 주연이 꼭 아니더라도 그 막 필요한 감초 같은 조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해진 같은 사람. 얼마나 그 연기가, 그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타짜에서 그 약간 까불까불 하는 그거는 제가 타짜만 한 50번은 봤을 거예요. 대사 다 외웠어요, 진짜. 그 대사를 너무 맛깔나게 써가지고. 타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원. 타짜 원. 그래서 화가 있으면은 해결한다. 충분히 소화해낸다. 점유가 가능하다. 기회와도 같습니다. 정화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을목일간에게. 오히려 습을 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화만 친 못하다. 정화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만약에 을목일간이 금을 써요. 금을 쓰면은 금이 어설프게 약하게 있으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하면은 첫 번째로 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금이 강하면 습을 해결한다. 못 믿겠으면은 쇳덩어리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보세요.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상당히 내려갑니다. 제습기의 원리예요. 제습기. 제습기 보면은 안에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차가워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다 이렇게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이 강하면 그래서 흐름을 거스르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을목한테 금이 강하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응용하면은 그거 계속 해오던 일이라고요. 그래서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좋다. 대신에 뭐 돈을 번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돈을 번다. 오히려 돈이 나가요. 네. 대신에 이제 나가는 것들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펀드든 뭐든 이렇게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 이자를 주긴 하지만은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은 수수료를 오히려 내고 맡겨야 돼요. 마이너스 금리가 된 거죠. 그렇게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생관되는 명들이 돈을 잘 지켜요. 관으로 지키는 거예요. 관으로. 근데 이건 뭐 재생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일단 출제가 일어납니다. 금을 빼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내가 손해를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요. 기해년에. 네, 좋습니다. 기해년. 이런 게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가 오면은 어차피 얘를 끌어내기는 어려우니까 어때요? 막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되겠어요? 네, 쉽지 않다고요. 을목이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토가 많으면 안 돼요. 무술월에 뭐 을목이다. 쉽지 않은 운입니다. 금이 강해서 해수의 흐름을 뭐 크게 만든다고 했는데 네,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는 네. 해수의 흐름이 커지면 을목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가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따라가는 소화하는 거랑, 그러니까 소화를 다 못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하면 다 돈인데 인성으로 다 환원이 되잖아요. 관의 그런 힘이.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을묘다, 을묘인데 뭐 금도 강하다 이러면 다 돈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보너스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해수를 대신에 이제 화만 있어도 소화를 해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인성은 누구나 인성이 강한 명들은 특히 인성이 운에서 오거나 그거를 얼마만큼 소화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소화하느냐. 뭐 사주가 이래요. 다 인성이야. 소화 가능하겠어요? 언제 소화할까요? 이런 사주들은. 근이 들어올 때 소화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이만큼의 탱크가 있는데 물 탱크가 이만큼 차 있는데 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서 언제 다 소화해요. 그거를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여기 병인시가 왔어요. 만약에 다 소화한다고요. 이거를 나중에 C에 있으니까 좀 뒤늦게라도 다 소화해내요. 그래서 임다자들 인터넷에서 막 그 역학하는 그런 사이트들 가면 임다자 엄청 까여요. 왜 까일까요? 기본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인성한테 의지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안 되니까 이 인성이. 물어보고 막 나이가 40 먹었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고요. 현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니라 그 자립심이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충분히 엄마 의견도 부모 의견도 경청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도 내리죠. 그래서 인성을 흡수하는 거는 근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근의 유무에. 그래서 을묘가 좋다는 거예요. 을목으로 있어요. 그럼 을유도 나쁘지 않아요. 금을 깔고 가니까. 토가 강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요. 수가 강한 경우도 문제가 되죠. 수. 아까 얘기하셨던 거. 금이 때문에 뭐 수가 상관없어요. 금이 강한 경우. 근데 수만 강하면 문제가 돼요. 뭔가 혜택을 보면서 내가 관이라는 혜택을 입으면서 조직에 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뭐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밖에 없는데 또 수가 들어온 건 틀리죠. 힘든 운이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대부분 을목에 화가 없고 수가 강하면은 일 벌리는 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막 3개씩 있어도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거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또 깨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갑을 편을 보시면 돼요. 을목은 군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수가 모여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노동조합도 다 그런 개념이죠. 다수가 모여서 하나처럼 힘을 가져가지고 혼자 해서 안 될 것들은 혼자 해서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모이면 돼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을목은 가능해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목들은 다 자기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합이 잘 안 돼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병화 다시 하죠. 그리고 아까 뭐 얘기 또 하자면은 만약에 을목이 수가 왕한데 화가 없다 이러면은 더 꼬이겠죠. 그 습의 울타리 그 꼬임들이 더 꼬이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털어낼 게 있으면은 봄에 빨리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목소리 키워달라고요? 길러주세요 목소리 좀. 목소리 얘가 아직 덜 커가지고. 네. 앞에 오시면 되는데 왜 뒤에 앉으셨어요? 예? 추워서요? 그러면 저기 제가 옷을 드려야 되나? 더우면 제가 막 강의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정도 있으냐면 여름에 강의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던 적들도 있어요. 막 너무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몸에 열이 많은가 봐요. 그 집에서 촬영할 때도 창문 열어가지고 한창 이렇게 차갑게 달궈놓고 달궈놓는 게 아니지. 예, 얼려놓고 이렇게 예, 강의하거든요. 근데 항상 추워하셨어요. 여름 때도 추워하셨고 저분 항상 추워하셨습니다. 자, 기해죠. 자, 병화는 기본적으로 빛의 입장에서 보세요. 열보다는. 당연히 열을 띠는 병화라면 내년이 안 좋죠. 힘들죠, 내년이. 목화가 지나치게 강한 병들의 특징은 급하다는 데 있어요. 좀 급해요. 이 성질이. 빨리 뭘 해야 돼. 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거죠? 진도 빨리 나가는 거. 자, 이 빛이 있는데 이게 무토를 만날 때랑은 좀 달라요. 무토는 그 화의 빛과 열을 온전하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해요. 한정하지만은 보존해준다. 그 안에서 빛나게 한다. 근데 기토는 얘는 빛을 흐리게 하는 작용을 해요. 흐린다는 건 뭐예요?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기토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를 흐리게 하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오는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린 거를 당연히 이제 더 흐림을, 안개를 걷어줘야죠. 그런 것들 걷어주는 거는 목이 있을 때 더 빛이 나고 안개를 걷어주고 더 명료하게 잘 보이게 시력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주에 목이 잘 돼 있는 명들은 웬만하면 눈이 안 나빠져요. 웬만하면. 그 눈이 나빠진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흐리게 만들고 또 한정시키죠. 화를 토가 한정시킨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원래 화의, 특히 병화의 빛은 한정하지 않고 다 펼쳐서 비추는 역할을 해요. 다. 안 가린다고 영역을. 근데 토가 들어온다는 건 여기까지만 비추고 나머지는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토로 한정돼 있지 않으면은 여기저기 간섭을 다 해요. 처음 만났는데 막 간섭하고 있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근데 토로 한정이 되면은 한정이 잘 될수록 내 가족 안에서만, 나의 친한 사람 안에서만 비춰주는 작용을 해요. 비춰준다는 건 밝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밝게 만들고 끌어주는 거잖아요. 거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병화일간들. 병화일간들은 애라도 병화일간이면 부모님한테 잔소리 할 수 있다. 엄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아빠 술 좀 그만 먹어. 근데 목이 잘 돼 있는 병화가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이거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다르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한정된다는 거는 자기 주변만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혹은 자기가 뭘 공부를 한다. 병화가 한정되지 않고 공부를 하면은 꽂히면 다 건드린다는 소리거든요. 다 한다고요, 이것저것. 수학, 과학, 명리, 뭐 별걸 다 해. 근데 한정이 되면은 딱 자기가 할 것만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화의 빛을 한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슨 년이 됐든 기해년이 됐든 이렇게 병화가 기토를 맞았다는 거는 한정해서 흐리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자, 근데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운이 좋다고 느껴지겠어요?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 흐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살일이잖아. 상관이 이 편관을 얘기합니다. 편관. 편관 원래 이게 구별해서 써야 되긴 하는데 그냥 퉁쳐서 살이라고 얘기할게요. 편관을 그냥 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살의 편관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편관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이거는 어떤 명료한 직을 가졌을 때 편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편관인데 직이어야 돼요. 그게 자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상관으로 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다룬다기보다는 살의 흐름에 상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식신제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뭐 상관, 뭐 이거 제살 또는 상관으로 합살도 가능하죠.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살이라는 어려움, 위협, 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 이러면은 그 문제에 정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정면 대응. 상관으로 살을 해결하는 거는 타협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협. 그래서 살이 없고 그냥 상관만 쓰는 사람들은 기본 질서에 대한 불만이 내재돼 있겠죠. 내재돼 있는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대표로 만들어요. 뭐 노동조합 대표 이런 걸 추대를 하죠. 근데 그 대표가 살도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살의 입장도 이제 수용하면서. 그게 이제 살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살 운이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문제예요,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하죠. 상관을 쓰니까. 그래서 병화한테 이게 또 임시직이잖아요. 또 이게 임시직.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문제의 입장에서는 나를 필요로 해요. 병화 일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좀 힘든 일 있으면 병화한테 다 가서 기대면 돼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그렇게 해줘요. 또 병화들이.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히 남의 문제도 개입을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남의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번 주에는 안 했잖아요.
그냥 임시직으로 간다만 얘기했지. 근데 살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직의 개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내년을 잘 쓰고 싶으면 봉사활동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고 싶으면 봉사활동,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발 벗고 나서가지고. 상관으로 잘. 그래서 뭐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 문제도 일정 부분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쓰시면 됩니다. 주기요. 이해되죠? 네. 이해가 다들 안 되는 눈치 막 이렇게 노려보셔가지고 막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정면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어려움 있을 때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막 옆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 것들. 직으로 쓸 경우에도 그런 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커요. 어려운 걸 해결해야 되는 직업에. 그 생각보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직업은 많아요. 청소를 한다. 청소부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죠.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 해결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이런 식신제사, 상관제사 이런 것보다 이제 살인상생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해결하죠. 살인상생의 코드를 가졌다라는 거는 살이라는 어려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래서 폭발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어려움을 아니까 해결이 가능해지죠. 가서 또. 이 초록색, 그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 선 잘라야 되는데 파란 선 잘라가도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려운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살인상생이 된 여자예요? 남편이 어떤 거예요? 폭력적인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살인상생이 돼 있다는 거는 언제 폭력을 쓰는지 안다는 소리예요. 신호가 딱 오면은 피하죠, 그 자리를. 살인상생이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 봤으면 막 폭력을 쓰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살인상생이라는 거. 상관제살이라는 건 그런 것과 다르게 그때그때 타협하거나 정면으로 해결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식신제살용들은 그 문제 해결사 이런 쪽에 굉장히 능해요. 상관제살들은 그 문제 해결사이긴 한데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식신제살용 부모예요. 애가 맞았어. 왕따를 당해. 그러면은 가서 직접 부딪혀요. 학교에 찾아가서 뭐 하는 거냐고 막 따지고 상대방 부모도 만나고 하거든요. 상관제살들은 돈 주고 흥신소에다 얘기를 하지. 한 5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만 삼촌인 것처럼 문신 막 이렇게 장난 아니거든요. 무섭거든. 그럼 이제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막 우리 삼촌이라고 무서워서 안 때릴 거 아니야. 요즘에 되게 유행이에요, 그거. 학교 폭력을 국가에서 해결을 못 해주고 사회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런 돈 받고 흥신소에서 대신 이렇게 무서운 삼촌처럼 어마어마하게 장사 잘 된대요. 그 얼굴이 좀 먹힌다 싶으면 그런 거 한번 알아보세요. 돈 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일주일 하고 이렇게 몇백만 원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죠. 왜 그걸 국가나 그런 사회에서 방치를 해요. 근데 그게 또 폭력 쓰는 사람들이 또 그 좀 이렇게 있는 집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문제가 터지면 그 가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영악할까, 애들이.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잘 해놓고. 그죠? 제가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이런 병화일관들의 키포인트다. 재미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들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굴곡이 있어야지 삶에 좀 행복할 때 행복을 알고, 삶에 그런 행불행을 겪지 않으면은 평탄하게 가면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나? 예. 이게 쭉 가면 이게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 이렇게 뛰어야지, 심장이. 그쵸? 전 그래서 힘든 것도 이제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힘든 거를 그냥 힘들다고 하지 말고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좋습니다. 양분이 돼요. 내가 성장하는 거에. 자, 그래서 목이 뚜렷하다. 목이 뚜렷하다. 사주에 목이 잘 되어 있다. 기회죠. 어쨌든 목이 뚜렷한 사람들은 내년에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벌린다기보다는 병화 입장에서는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것.
내가 벌린다,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다르죠? 내가 주도해서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목이 있으면은 그 벌어지는 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벌어진 상황을 자기 식대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야, 물 흘러가고 있니? 이러고 바로 공사해가지고 옆으로 끌어당긴다고. 그게 이제 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이걸 내가 이제 끌어내서 다 내 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유튜브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이런 목이 잘 돼 있는 병아들은 내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사람들 만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컨텐츠는 상관없고 뭐라도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봐라. 할 거 없으면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살아남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튜브 하고 이런 것들이. 의외의 수요가 다 있어요. 의외의 수요. 지나가는 자동차만 찍어서 올리는데도 막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고 막 다 수입으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요즘에 너무 박하다 보니까 박봉이고 그렇잖아요. 그 경제 흐름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다 해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막 이게 크게 막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지금 막 크게 되려고 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앞에 있는 게 유튜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을 잘 쓸 수 있는 기회예요. 목이 뚜렷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현실에 잘 맞게끔. 그 목이 기토를 봤으니까 현실적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활관인 목이 있고 인성으로 인문학 공부를 했어요. 뭐 공자왈, 맹자왈, 막 성리학이 어쩌고 옛날 것을 좋아하겠죠. 인성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해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바꾸겠죠. 돈 되는 쪽으로. 그러면은 설민석처럼 역사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대중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누가 역사 얘기를 그렇게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짓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아니 국사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맞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요. 목이 뚜렷한 병아들. 근데 임시적이죠. 그래도 목이 뚜렷하면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최소 3, 4년 내다보고 할 수 있어요. 그 내년에 기해년에 하는 것들은 이민년과 연관이 있겠죠. 해수가 천간으로 나오는 때잖아요. 지지에 있던 게 천간으로 나오고 그거 다 흐름과 연관돼 있어요. 삼합하고 방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해년 같은 경우는 을미년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해 이렇게 왔으니까. 그쵸?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고 해주세요. 네. 정유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갑오년하고 연관이 있겠죠. 네. 갑오년에 큰 사건 사고 있었잖아요. 세월호도 그때 터지고 그쵸? 그것도 막 이때 엄청 이슈 됐었어요. 정유년에 제주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직도 저기 광화문 가면은 그거 천막 이렇게 있어요. 세월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기해년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걸 잘 쓰는 운이다. 어려운 문제를 외적으로 잘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죠. 목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부터 이미 막 반응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개해월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해중 간목이 갑자월에 나왔잖아요. 지금 12월에, 무술년 12월에 오는 구체적으로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될 때예요. 다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2019년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저녁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요. 아, 이대로 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게 떠올라서. 그런 게 12월에 일어나야 돼요.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야 됩니다. 자, 화가 많다. 화가 많다는 거는 열이라는 조건을 보죠. 화가 강한 사람이 기해년을 만나면 흥분해요.
애초에 병화가 기해전을 보는 것도 약간의 흥분적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10가지 가질 수는 더 할 나위 없죠. 특히 이성 문제 조심해야 돼요. 여자 생각도 안 하는데 남자 생각도 안 하는데 훅 들어온다니까요. 병화가 병호일주 기해년 훅 들어와요. 네. 짧은 만남이죠, 기본적으로. 짧은 만남일 확률이 크고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소송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막. 이성 문제 조심해야 되는 운입니다. 뭐 이런 금이라던가 이런 목을 쓰면은 그래도 목이 강하면 해결은 어쨌든 되니까 그런 해결한 코드가 없이 이렇게 열로 되어 있는 명들은 내년에 사건 사고가 예고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벌어진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도. 가장 큰 문제가 이성 문제의 확률이 커요. 당연히 이제 그게 재탈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토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예요. 지류한다. 지류한다. 그리고 흐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 흐름은 금이나 목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금이나 목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나 목도 없이 그냥 열만 돼 있으면은 상당히 타격이 큰 운이에요. 돈만 나가고, 예. 봄에 좋은 운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만 하고,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운이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살이라는 문제가. 상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근데 어떻게 8글자가 되는데 다 화겠어요, 설마?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 올 거 아니야, 이제. 아무것도 벌리지 말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어떤 여자, 어떤 남자 나타나도 무시하라고 해야지. 마음이 아무리 요동쳐도 운이 만들어주는 거다.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어렸을 때는 연애는 호르몬 장난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호르몬이 장난치는 거라고. 운이 장난치는 거라고.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그런 걸 제외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 좋아지 이런 거 빼고는 다 호르몬이 이렇게 운이 이렇게 장난을 쳐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에너지 장이 이렇게 사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빨리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명료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알파고 딥러닝이 발전하면은 알파고가 사주를 배우면 되게 잘하겠다. 통계를 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밀리겠지 나중에. 대신에 이제 기계는 사람처럼 상담을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유지가 될 건데 정확도는 기가 막힐 겁니다. 그냥 돈 놓고 이렇게 하면 알파고가 이번에 투자해라 막 이러고 이제 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뭐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대중화가 되고 과학화되고 그런 딥러닝 머신이 싼 가격에 나오고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기 열 강한 병화 없죠? 네, 있으면 내가 위로에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디? 예? 해줄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남자 조심하고 그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막 일 벌리는 것도. 주변에 목이 많은 병화는. 네, 그래도 목이 강하면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토가 강하다.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일 벌리지 마세요, 제발. 원래 화토가 강한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일을 새로 벌리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하던 것만 하거든요. 근데 이 봄만 넘어가면 돼요. 인, 묘, 월. 이때만 잘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이때 뭘 하지 마. 그냥 하지 마라고 하세요. 주변에 이렇게 화토가 강한 명들 보면은. 근데 금이든 목이든 약하게 있으면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대부분 흐름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흐름에 내가 어떻게든 편승하려고 그래. 예전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한 90%는 잃고 10%는 벌었을 거예요. 원래 그 판이 그래요. 거의 투기판이잖아요. 그리고 흐름에 어떻게든 편승한다고요. 누가 돈 벌었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기해년 같은 경우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바로 반응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오는 압박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인에서 제발 하지 마라. 그냥 일단 흘려보내라. 경자년 좋아지니까, 경자년 화토돼 있는 사람 경자년 좋을 거 아니에요. 금이 토도 끌어내주고 자수로 결과까지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기해년 1년 동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금이 강하다. 화일간들이 금이 강한 명들은 내년에 일단은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내년에 다 재탈 문제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재탈이 일단 일어나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 환원이 돼서 피드백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얘는 살 때문에 이렇게 재생살로 연결되잖아요. 재생관형은 일단 돈이 나간다고요. 제 격인데 이렇게 살로 가면은 그런 거죠. 취업하기 위해서 뭐 돈을 쓴다던가, 심지어 그 일당 일을 하려고 해도 뭐 소개를 받는데도 소개비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전역하고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10몇만 원 들어갔어요. 당연히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1인당 10몇만 원이에요. 그 사람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그때 5명이 갔으니까 한 70몇만 원 벌었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일단 나가고 대신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게 돈이 벌리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상관으로 이 해결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금을 쓰는 병화는 할 일이 많은 해다. 어차피 올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미 금이 많고 병화인데 일을 하고 있는 병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애초에 금 많은 병화면은 웬만하면 올해 좋게 잘 썼을 거예요. 무술년도 어떻게 보면은 금으로 다 설계하는 해니까. 식신생재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돈이 나가고 후에 돈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 운의 끝자락에 내년 끝자락에 가면은 돈 벌었구나 이런 얘기 할 만합니다. 나름 기회예요. 금을 쓰는 사람들도. 수가 강한 사람들. 화일간에 수가 강한 사람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수를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일단 수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겠죠. 직을 가지고 있거나 백수이거나 일을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직의 문제가 있어요.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가 강한데 일을 하고 있다. 이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가 변질돼 있잖아요. 해까지 지워버렸네. 수가 변질돼 있잖아요. 기토가 들어왔다면서요. 내년에 또 상관도 들어오죠.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식신은 내가 안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나의 심리를 온전하게 다 표현하는 거고요. 상관은 내 안과 상관없이 밖의 자극에 반응한다. 조건 반사든 무조건 반사든 반응 자극이에요. 상관은. 그래서 상관이 있는 명대의 특징, 느닷없이 뭔가 일어나요. 그냥 느닷없이. 식신은 느닷없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계획하에서 혹은 내가 생각하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형신들의 특징이에요. 느닷없는 것들 다 형신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길신보다 형신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 운을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요. 자기랑 상관없이 뭐가 자꾸 일이 진행되니까. 근데 이건 상관운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정화는 틀리겠죠. 그래서 뭐 이직을 하게 될 텐데 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구성을 봐야죠. 그걸 얼마만큼 끌고 나갈 수 있는 목이나 금이 잘 발달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사주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세요. 내사주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이다. 일을 한다. 백수로 놀기는 어려운, 기해년은 누구나 백수로 놀기 어려운 운이에요. 누구나. 취업률 올라갈 거예요. 실업률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젠 진짜 해야지. 놀 만큼 놀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놀았는데? 대신에 실컷 놀았어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무술년에 상담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대놓고 노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컷 노세요, 그냥. 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내년부터 일할 거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자, 정화. 정화는 얘가 뭐로 작용해요? 정관으로 작용을 하죠? 병화와는 많이 다르네요? 정화도 내년에 직과 연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직과 연관인데 정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화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운이에요. 정화 입장에서는. 뭐 병화처럼 느닷없이 막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직과 직업이잖아요. 직업. 직하고 업을 구분하시라고요. 업이 중심인 사람이 있고요. 직이 중심인 직이 중심인 사람은 자리 문제예요. 자리. 그 직업의 높낮이를 따진다고요. 업이 중심인 사람은 일 중심이라고요. 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업이 중심인 사람은 대부분 식상 또는 인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리가 중심인 사람은 재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중심인 사람은 뭘 하다 보면 자격도 따지고 거기에 뭐 전문성도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직이 따라와요. 뭔가 전문성을 갖추다 보니까. 반면에 직 중심인 사람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업을 맞춰요. 그래서 직 중심인 명들은 대학교 갈 때 일반 대학 안 가죠. 법대, 의대 이런 데 가죠. 직을 가지기 위해서. 국문학과 나오면은 뭐 직을 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업 중심으로 간 거예요. 내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 재능을 살리고 싶고 업이잖아요. 그 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작가라는 뭐 직. 근데 작가라는 직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회사라던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 있어야 되니까 직의 특징이에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재관이 중심이기 때문에 직이 중심이겠죠. 제가 왜 지금 다시 대학을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직을 갖기 위해서 들어간 거겠죠. 그 사람의 명만 봐도 그게 보여요. 근데 관이 왔다고요. 상관도 왔다고요. 근데 관 중심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 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식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기가 그 업무에 맞춰 가요. 업무에 맞춰 갑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크겠죠. 만약에 목이 발달해 있으면 어떨까요? 목이라는 인성이 돼 있다. 최고의 기회예요, 이 사람한테는. 아니,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식신하고 관이 딱 들어오잖아요. 예? 아, 대운으로 목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이 대운하고 세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세운은 얘는 사건, 사고를 만드는 타이밍 문제예요. 타이밍. 대운은 얘는 명 자체의 판을 바꿔버려요. 구조조정 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뭐 정화일간인데 갑인 대운이다. 이미 인성을 잘 끌어서 쓰고 있겠죠. 물론 이제 인성을 끌어내는 건 이제 다른 조건들을 봐야 돼요. 근데 원래는 정화가 갑목을 온전히 다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간 채성론 이럴 때 얘기해야 되는, 되게 파트가 좀 길어요. 이걸 원리를 설명하자면. 근데 어쨌든 그냥 정화는 갑인을 끌어내기 어렵다. 어렵다는 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소화하는 데까지. 공부를 누구는 1년 하면 되는 걸 막 3년, 5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해오겠죠. 대운이 갑인이고 이러면은. 뭔가를 해왔을 거예요. 해오던 게 자리를 만난 거예요. 자리를. 업으로 쓰고, 인성이니까 업 중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리를 만났다. 어떠한 직책을 얻게 된다고요. 이런 거죠. 선생님 이제 은둔하지 마시고 여기 대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목이 강한 정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은 뭐 자리도 얻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최고의 운입니다. 목이 발달한 정화는. 현실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식신까지 들어오잖아. 얼마나 좋아요. 인성을 다 쓸 수 있는 운인데. 인성만 되어 있는 명이 있고 인성하고 식상이 발달한 명이 있어요. 인성은 인풋이잖아요. 인풋.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식상은 내가 아웃풋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것만 있고 출구가 없으면 배운 건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막상 말로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나와. 그게 식상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식상운이 왔잖아요. 식신운이.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던 거를 터트리는 해가 되죠. 이 받아들인 게 많으면 얼마나 머릿속에 압력이 가득 차 있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지. 인성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 한마디의 파괴력이 달라요. 압이 차 있어야지 한마디 딱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근데 머리에 차 있는 게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별로 안 와닿는데?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인성들이 그런 걸 잘해요. 항상 가득 압을 채워놓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사람 마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인성 발달자들은. 장점을 얘기한 거예요. 인성 발달한 사람의 장점. 그래서 존경받아요. 직만 잘 돼 있으면.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네. 막 교수님이고 어디에 막 선생님이고 이런데 말 한마디. 교주님도 가능해요. 교주님. 네. 가능하죠. 인성이 잘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가 그냥 막 와닿는 거지 그냥. 네. 인성을 막 무조건 나빠할 건 아니에요. 또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돈도 돼요. 돈도 됩니다. 인성 돼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을 인성으로 다 끌어오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거. 네, 돈이거든요. 당연히 화가 발달한 사람은 사실 이거 화가 발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목을 더 중시하게 봐야 됩니다. 화일관들은. 화가 만약에 목이나 금이 없으면은 화일관은 쓰지 못해요. 내년운을 잘. 그냥 지나가는 운, 그냥 탈재만 일어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일관이 화관이 이런 거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이나 금이 있어야지 이 운을 받아서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이나 금이 없으면은 조심해야 되는 운이라고요. 극복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운에서 목이나 금이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월운에서 병인월 정묘일 목이 들어오는 운. 네, 그 운을 조심해야 된다. 그 운에 아무것도 벌리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네. 그냥 알바나 하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네. 네. 금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승진으로 작용을 하겠죠. 원래 뭘 해왔다는 거예요. 해오던 것과 연관이 있다. 승진, 돈 나갑니다, 일단. 화일간에 금 쓰는 사람은 돈이 나간다. 근데, 이거는 병화일간에 돈 나가는 거랑 좀 개념이 다르죠. 여기서 돈 나간 거는 다 환원이 돼요. 어떤 걸로 환원이 돼요? 승진으로 환원이 되지. 뭐 뇌물 바칠 생각해야 되나? 위에 로비 좀 하고 해야 되나? 그게 통할 수 있다는 운이에요. 통할 수 있어요. 예. 네. 화일관에 금을 쓰는데 그게 다 승진을 하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다른 부서도 승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승진하면은 또 보상이 또 주어지잖아요. 예? 다른 부서에 다른 일인데 승진을 했어요. 예. 그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업하고는 연관이 없다니까요. 재관이잖아요. 재관. 목일관일 때 이제 그런 업이랑 연관이 짓는 거고, 재관으로 돼 있으면 자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재관 중심인 사람들 일단 그 자리의 위험이 더 중요해요. 영향력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업이 중심인 사람은 권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개인적 만족도가 더 중요하지. 근데 이게 중심인 사람들은 그 권위, 그 자리의 힘, 그게 더 중요합니다. 권력 지향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업을 공부해서 끌어온다고요. 아,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맞춰가요, 자기가. 그래서 해오던 일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금 쓰는 사람들은. 나가고 관으로 보상받는다. 당연히 나중에 가면 이제 좋고 안 좋고가 이제 을해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되겠죠. 내년에는 뇌물이 먹히는 해예요. 올해는 안 먹히죠. 아, 정부 지금 눈 불 뜨고 이렇게 있는데 먹히겠어요, 그게? 다 조심하지. 내년은 먹혀요. 왜? 사람들이 돈에 이제 돈 냄새를 알기 시작하고 돈 맛을 보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저도 좀 탁해지다 보니까 이런 강의가 되는 거죠. 네. 벌써 내년 기운을 막 느끼고 있어요. 네. 아마 그런 비도덕의 도덕적 그런 거에 관련된 기사가 내년을 지배할 것 같아요. 도덕성 뭐 이런 것들 있죠. 청백리 이런 청렴한 거 뭐 이런 것들 기사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제가 일어나고요. 관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힘든 거는 어쨌든 4월부터는 예, 그게 잘 안 된. 그런 결정되는 건 봄에 결정이 돼요. 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여름부터는 조금 그 결정 난 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이제. 그래서 좀 심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돈이 나갔는데 분명히 나갔으면은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여름에. 이게 좀 환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썩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일단 출제가 일어나고 지구로 보상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화회관 있어요? 아, 야, 있으시구나. 예. 목 쓰는 분, 예. 좋은 분이네. 예, 내년에 뭐 승진하시나? 뭐. 자, 그래서 지금 10분 남았죠? 예.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무토의 기해. 틀림없는 탈제의 운이에요. 틀림없이 돈 나간다. 탈제하는 운이다. 탈제된다는 건 뭐예요? 돈 나가고 안 들어온다. 뺏긴다. 사기당한다.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무토들 막 운다, 이제 막. 방법이 있어요. 아, 욕심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자, 얘 편제죠. 겁제죠. 편제 안에 겁제가 들어갔네. 끝난 거예요. 분명히 편제니까 이거는 공용제죠. 공공성의 제니까 뭐예요? 야, 같이 투자해서 뭐 하자. 같이 뭐 하자. 이런 막 유혹이 들어오죠. 편제이기 때문에 무토가 이거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겁제를 통해서 편제를 다루느냐, 겁제 때문에 재탈 당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사주하는 사람이고 편제 때 이게 겁제로 편제를 다루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안 올 거니까 아닌 경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아, 사주 좋은 사람들 보면 좋지 뭐. 네. 자, 끌어들여요, 겁제가. 같이 뭘 하재. 돈을 투자를 하래요. 근데 이 안에 자기 돈이 들어가 있죠. 이 제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제가 아니에요. 야, 저거 주식 사. 오를 거야. 근데 자기는 이미 이만큼 사놨어, 쌀 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틀림없는 탈제의 문제인데 목으로 해결하는 경우. 자,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계약서나 이런 거를 잘 해놔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탄탄하게 해놔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구두 계약 같은 거. 믿는 사람이니까 구두 계약하면 내가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해줄게. 나 믿고 해봐.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목이 강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거를 끌어와요. 같이 뭘 해서 잘 된다. 내년에 투자가 성공적이다. 대신에 이제 그 갈등은 겪습니다. 겁제와 이 편제 공룡이니까 누구의 지분이 얼마만큼에 들어갔냐 이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름에 일어나요. 무진월부터 해서 틀림없이 갈등을 겪어요. 그런 돈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 나중으로 넘어가야죠. 뭐 한 미월쯤 되면은 이걸 털고 나올 건지 결정을 해야죠. 돈을 더 넣을 건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건지. 그래서 잘 끌어옵니다. 겁제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 목을 통해서 겁제를 조절하고 수를 끌어오는 거죠. 좋은 운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운인데 막상 겪어보면 힘들었다고 할 거예요. 여름에. 당연히 화는 불편해요. 화 쓰는 무토들 내년에 불편해요. 특히 지지로 화를 쓰는 명들. 이게 분명히 봄에는 뭐가 일어나거든요. 일이 결정하고 진행이 되는데 화를 쓰는 명들은 털어내야 될 때 못 털어내서 문제가 돼요. 좀 못 먹어도 고 이러고 가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얘는 벌었는데 얘는 못 벌었죠. 기토는 벌고 무토는 못 벌었죠. 이미 이 돈 자체가 불순해져 있다고. 이 제 모인 돈이 조성된 기금이 문제가 있는 기금이라고요. 뭔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목적이. 해중 간목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니까 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근데 화만 발달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토일관 있어요? 아유, 조심하셔야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한 해 더 노셔도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에 가장 많이 휘둘릴까요, 내년에? 다단계 조심하세요, 다단계. 다단계 조심하세요. 대신에 이 사람이 다단계에서 끌어들이는 건 잘할 거예요, 내년에. 그런 정도면 내가 하고 있는데 끌어들인다. 대박 나요. 대박 나요. 나중에 대박 나겠지만은. 근데 이제 유혹을 당하니까 문제죠. 투자 받는 정도, 뭐 그 정도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금을 쓰는 경우도 이 갈등을 겪는다고요. 근데 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뭐예요? 지분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지분율을 희석시켜가지고. 돈 더 들어가죠. 돈 더 들어가요. 네. 근데 자기 지분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그런 탈제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식상 생재로 연결이 됐잖아요. 생재. 식상 생재 되는 명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 일단 나가고 시작을 해요. 식상 생재형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이 일단 나가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 식상 생재형이 만약에 저처럼 유튜브에 찍어서 올린다. 뭐부터 하겠어요? 카메라부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식상 생재가 안 돼 있어요. 뭐예요? 있는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냥. 틀리죠? 그게 돈 나가는, 식상들은 항상 뭔가 돈이 나가야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식상 생재형 많거든요? 그래서 다 돈 투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 환원이 되느냐. 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있어야지 환원 될 것까지 계산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무죄인데 식상만 있으면은,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돈 나가기만 해요, 그냥. 환원 될 거 생각을 안 해. 근데 어쨌든 제 운이 들어왔죠. 이게 또 거시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지, 세밀한, 디테일한 계산은 또 안 돼요. 그래도 어쨌든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으로 어쨌든 해결하니까. 터지는 겉재와의 갈등을 식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지분을 희석시키고 내가 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겁재도 끌고 오는 개념이 돼요. 이 친구는 이미 부자예요. 부자. 무토들 내년에 주변에 부자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또 하는 얘기니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야, 기회야 이러면은 무시하죠. 근데 이 친구가 100억 자산가야. 무시가 될까? 너니까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거야. 너 이거 기회야. 어떻게 그게 무시가 될까요? 안 들리던 돈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금이나 목이 잘 돼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는 다, 특히 토 발달자, 그냥 숨만 쉬세요, 내년에는. 네, 숨만 쉬세요. 제발. 네, 숨만 쉬시면 됩니다. 그 토만 발달한 사람 내후년 좋잖아요, 경자년. 네, 그 1년만 더 참으세요, 1년만. 수 발달한 사람. 수 발달한 사람들도 내년에 일이 벌어져요.
그 왜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겁재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는데 겁재가 들어와서 내 수까지 건드리려고 해요. 틀림없이 겁재가 내 돈 노리고 온 거니까 그거 제발 믿지 마세요. 믿을 놈이 없어요. 겁재의 운이라서. 노리고 온다. 겁재가 자기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내 것까지 노리고 온다. 수가 발달했다고 어차피 내게 뭐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목, 금이 발달하지 않은 무토들은 내년에 그냥 다 탈재 문제예요. 탈재. 웬만하면 돈 안 돼요. 웬만하면. 레이더 바짝 올리고 긴장하고 이렇게 보내야 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왜 이렇게 예? 토가 화랑 금이랑 강하면요? 뭐가 더 강한지 봐야죠. 금이 강하면 괜찮아요. 금이 강하면은 뭐 갈등 겪겠지만은 잘 그래도 어떻게든 소화해냅니다. 금이 주도해야 돼요. 화와의 관계에서 화가 주도할 게 아니라 금이 주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